이게 뭔가 좀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뭔가 브레이크 그 느낌이. 자,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우파님 채널에서 오랜만에 볼보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우파님이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대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옷도 이렇게 뭔가 화사하게 이런 옷을 입어봤어요.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볼보의 XC40 그 비포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XC40에는 총 3가지의 트림이 있습니다. 모멘툼, R디자인, 그리고 인스크랩션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스크랩션 모델이고요. 제일 상위의 트림이죠. 제일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가격도 이 차는 5천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그 가성비가 좋은 소형 SUV라고 이제 인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보는 그들만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강해 보이고 좀 뭔가 용사 같은 그런 느낌의 톨의 망치를 연상케 하는 이런 헤드라이트 같은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형 이 그릴까지도 약간 그 볼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볼보 두둥. 근데 막 이게 생각보다 이게 엠블럼이 큰데 볼보 이 글씨는 되게 조그만해가지고 뭔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데 뭔가 감옥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 심플하고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 보시면 사이드 미러 정말 좀 크지 않아요? 그쵸? 차에 비해서 사이드 미러가 좀 커요. 사실 저는 사이드 미러가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좀 그나마 선호하긴 하지만 대형기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옆면도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A필러, B필러, C필러 오면서 이렇게 C필러 쪽에 유리창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에 탔을 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개방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유리창이 하나 더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소형 SUV를 사시는 분들은요. 소형 SUV를 사시면서 뭔가 조금 더 차가 커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소형 SUV이지만 좀 하얀색을 사서 차체 자체는 조금 더 커 보이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다거나 C필러나 아니면 이런 차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더 커 보인다거나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소형 SUV지만 그 SUV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강인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특이한 캐릭터 라인이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캐릭터 라인도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뭔가 그 미술할 때 보면은 그 칼 있잖아요. 나이 탁 이렇게 도려낸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러네요.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데가 좀 손상이 되게 쉽잖아요. 돌 같은 거 맞으면서 뽀개질 수 있는 부분을 좀 교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좀 발 부분 같은 거 더러워지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막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을 한번 볼 거예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들어갔고요. R 디자인이랑 인스크립션만 이렇게 19인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피렐리 P0가 들어갔는데요. 볼보에서는 좀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타이어를 항상 좀 좋은 상위 모델의 타이어를 넣어준다던가 그리고 고급류를 권장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타이어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타이어가 속도나 이런 다이나믹한 주행만 이렇게 포커스로 맞춰진 게 아니라 브레이크, 응답성이나 뭐 아니면은 뭐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고성능 타이어를 넣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짝 주유구도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마름모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찌그러진 마름모야. 무연 휘발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 사실 볼보는 차 앞쪽 디자인도 앞쪽 디자인인데 이 뒤쪽 디자인이 약간 보면은 진짜 강해 보여요. 볼보의 뒤에 테일램프를 보시면 항상 볼보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 뭔가 사냥의 뿔을 닮은 이런 테일램프가 볼보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웨덴에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사냥들의 그런 느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리어 와이퍼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나는 이런 와이퍼가 좀 히든 와이퍼일 때가 좋더라. 히든이 좋다.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와이퍼가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보 딱 적혀 있고 XC40.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자동차들을 보면은 엠블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차량의 후면부에는 그런 엠블럼이 들어가기보다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레터링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깔끔한 것 같아요. B4라고 적혀 있죠. B4 AWD입니다. 4륜 모델이고요. 전륜 기반의 4륜이에요. B4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개발된 차량들이 다 이렇게 B가 붙어서 B4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킥모션이 들어갔는데 이 제가 키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촥 하면은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걸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뒤로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소형 SUV 치고는 이게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짐을 좀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 이 차를 많이 타시는 분은 좀 신혼부부 분들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젊은 엄마들이 많이 타시는 차거든요. 그래서 좀 유모차를 그냥 집어넣기 그렇고 접을 수 있는 유모차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감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기를 하나 더 들면 이제 비밀의 공간이 나오는 거죠. 엄마들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비밀의 공간. 뒷좌석에 이렇게 폴딩도 가능해가지고 폴딩해서 많은 짐을 또 적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 2열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그 소형 SUV라서 생각보다 뒷좌석이 좁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탔을 때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남고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이 타셔도 뭔가 좁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그런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감재가 이 뭔가 부직포 같은 마감재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먼지 같은 거나 오염물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마감재이다 보니까 좀 그게 그렇고, 그나마 좀 나은 게 이게 천장 같은 데는 직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런 마감재도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여러분 또 이런 데가 플라스틱이에요. 차급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내장재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 모델인 GLB는 이 공조가 아예 2열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 타지 말라는 소린 거지. 열선도 2개 다 들어가고요. 시트 뭐 감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컵홀더 있고요. 이게 컵홀더 있고 없고가 중요하거든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IS 오픽스라는 그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충분한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등받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착자감이 나쁘지는 않아서 이게 뭔가 불편하다라고는 딱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당연히 장거리를 가면 이렇게 서 있는 시트가 불편하긴 하겠죠. 뒤에 탔을 때 파노라마 썰루프가 있고 없고의 개방감의 차이가 좀 큰데요. 파노라마 썰루프가 애매하게 이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나의 머리 위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쩔고 정말 크구나 이런 느낌이 단번에 드는 그런 썰루프고요. 이거 보니까 이 밑쪽에 발 쪽에도 다 부직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나의 허벅지가 닿는 이 부분까지 지금이야 뭐 별 차이 없겠지만 만약 발에 뭐가 묻었을 때 이런 매트를 빼면 다 부직포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염이 됐을 때 세차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좌석 쪽으로 와봤을 때 뭐 디자인 깔끔해요. 일단 핸들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옆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우드 스타일로,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드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우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트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쉽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부직포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 유일하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크리스탈 기어 노브입니다.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볼보의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그런 크리스탈 기어 노브죠. 트림 모델에도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기어 노브를 넣어주어서 뭔가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은 들기는 해요.
볼보스럽게 좀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볼보 특유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뭐 공조 버튼들도 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 다다다다다 이런 디자인으로 좀 많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보 XC40 타보고 좋았던 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그 쓰레기통이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이 이 박스가 상당히 깊고 수납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이렇게 빼버리면은 더 넓은 공간? 근데 대신에 저는 쓰레기통을 좀 끼워서 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여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이런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한 거 휴지 같은 거나 끈적끈적한 것만 버리지 않는 이상 좀 비우기도 쉬울 것 같고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대세가 무선 카플레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무선 카플레이는 아직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플레이를 연결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보니까 세로형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카플레이가 밑에 이렇게 깔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작아요.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예쁘네요. 물론 지문이 찍히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볼보를 타면 스피커 소리를 무조건 들어봐야 된다 막 이런 정도의 정말 기가 막힌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볼보에서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까 오면서 들어봤는데 하만카돈 스피커도 오히려 나쁘지 않았고요. 뱅앤올루슨 같은 경우에 좀 고음의 풍부한 사운드를 듣는데 좋은 스피커라면 약간 이런 하만카돈 같은 경우에 요즘 좀 유행하는 베이스가 좀 중요한 노래들 있잖아요. EDM이라던가 뭐 하우스 EDM 이런 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저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스피커이기 때문에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타는 소형 SUV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이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일 상위 모델인 인스크립션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카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 나머지 밑에 트림들은 하만카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만카돈이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딱 듣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를 탑승을 해봤는데 핸들이 또 수동이네요. 수동이지롱. 마일드 하이브리드답게 시동은 과연 정숙하게 걸릴 것인가? 두둥.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정숙한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왕 이거 있잖아요.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아, 브레이크의 돌덩이에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뭔가 돌덩이가 하나씩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아까 제가 피단을 놓고 문을 열었더니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다시 이제 출발을 했을 때 그 엔진의 떨림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 느껴져서 훨씬 뭐 좋다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주행 질감도 하드하다 딱딱하다 이런 후기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하드하고 딱딱한 것 같지는 않고 생각보다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외제차라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팍팍팍팍팍 이걸 상상을 해왔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딱딱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나름 괜찮은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브레이크 그 느낌이 이상해요. 응답이 빠른 그런 브레이크만 밟아오다가 이런 스무스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뭔가 밑에 하나가 레고 같은 게 깔려 있어가지고 안 밟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차라고 느껴지는 아니야 진짜 나 아프다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강하게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근데 사실 이거를 스포츠성으로 타기에는 무리가 있을 50. 제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주행을 해보고 있는 거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강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조지고 다니고 이러려고 이 차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토홀드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오토홀드 저는 무조건 중요하게 보거든요. 오토홀드가 없으면요 저는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XC40이 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나 그거를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사이즈가 많이 컴팩트해가지고 운전하기 좀 편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SUV다 보니까 시야가 좀 높아요. 시야가 높다 보니까 훨씬 좀 더 편리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직렬 4기통의 싱글 터보잖아요. 갑자기 달리게 되었을 때 터보렉은 무조건 있습니다. 197마력에 30.6 토크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도시명 SUV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좀 편안한 주행 질감과 그리고 연비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연비 같은 경우에도 복합적으로 한 1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만큼 좀 더 출력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출력이 나아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요. 정숙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기통 특유의 그 달달거리는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음이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그 핸들 그 달달 떨림이라던가 그 이런 거는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숙하고 주행 질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5천만 원 초반대에 이런 SUV를 살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살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XC40 B4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장단점, 그냥 점수로 매기지 말고 장단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장점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주행 질감과 그리고 프리미엄 소형 SUV라는 그런 타이틀, 볼보라서 안전하다라는 것과 괜찮은 내부 디자인 뭐 이 정도가 있고요. 단점을 꼽자면 이제 좀 생각보다 저렴한 내장재가 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이 퀵모션 이게 잘 안 되는 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뭔가 매끄럽게 밟히지 않고 뭔가 좀 많이 느린 느낌의 그런 이질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XC40이 관심 차종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제가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좀 생각보다 리뷰를 해보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천만 원 초반이면은 사실 가성비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외제차잖아요. 티구안보다 확실히 브랜드 이미지가 좋잖아요. GLB에 비해서 옵션은 좋고 티구안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딱 중간에 타협점이 딱, 저는 그 중에 고르라면 얘를 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소형 SUV 중에 짱이지 않나? 짱? 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총평을 마쳤고요.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 여러분,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또 입점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마일론 방향제가 입점을 했는데요. 갤러리 1탄, 2탄, 3탄 이렇게 입점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1과 갤러리 2는 메탈 소재고, 갤러리 3은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죠. 우파몰 하면 또 이벤트죠. 마일론 방향제를 구매 시 리필킷을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 교차 증정도 되고요. 1탄과 3탄을 같이 구매하셔도 1탄, 3탄 리필킷을 하나씩 더 드립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필킷을 낍니다. 고무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석형 클립을 톡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 한국차로 따지면 제네시스 GV70을 제외하고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